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약간 이제 인공지능 투자 부분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투자자죠. 손정희 씨가 투자한 인공지능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뭐 그런 회사는 제외를 하고 인공지능 전문 업체만 좀 찾아보니까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회사가 한 4개 정도 나왔고요. 그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탠다드 콩그니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아마존 고하고 좀 비슷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그 손정희 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SK 네트워크스에서 투자를 했어요. 뭐 SK 네트워크는 이제 종합무역 회사인데 뭐 종합무역회사라는 데가 이제 돈 다는 거 쉽게 다 아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SK텔레콤의 핸드폰 유통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센터, 스피드메이트, 뭐 화학 소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커힐 이런 데도 하고 있고요. SK 매직이나 렌터카 사업도 알고 있는 회사가 이제 SK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에서 잽싸게 이제 이 인공지능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손정희 씨가 투자한 데가 인공지능 회사가 보면 대부분 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도 보면 이제 2017년도에 창업을 했고 직원 수도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아직은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존고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무인점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은 그 카메라가 고객을 뭐 나쁘게 말하면 감시를 해가면서 이 사람이 뭐를 사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솔루션을 아마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탠다드 콩그니션은 이제 미국의 대형 편의점인 서클K에다가 이제 기술을 제공해 가지고 무인 매장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게 카메라가 쭉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샀다라고 이제 그 인식을 하면은 손님은 선반 옆에 있는 계산기에 이제 스마트폰만 이렇게 이제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이제 계산돼 가지고 결제가 완료된다라고 합니다. 얘 이제 또 특이점이라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중에 이제 좀 우려하는 것 중에가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나 이런 거는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자기네들은 그래서 개인정보나 이런 거가 문제가 없다라 그러고요. 좀 얘네들이 강조하는 장점은 카메라가 이제 천장에 설치가 되기만 하면은 매장 구조나 이런 거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개찰구나 게이트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카메라만 설치하면 된다. 자기네들은 이게 장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가 투자한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 회사로 첫 번째로 이제 스탠다드 콩그니션을 뽑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BA복스라는 회사를 뽑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는데 미국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원이 10명, 20명의 소기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정희가 투자한 인공지능 회사는 대부분 좀 소기업이 많았고요. 요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이제 바이버 컴퍼니하고 조금 유사해 보였는데 금융회사와 기업의 이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과 직원의 이제 부정행위를 탐지하는 것을 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부자 거래, 글로벌 은행과 사모펀드 등의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나 주가 조작, 거래 오류, 시장 남용, 이해 상충, 충돌, 독점 이런 건 이제 기업보다는 이제 정부에 제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 금지 위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다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피테크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보안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기업에서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컴퓨터는 관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런 거가 조금 쉬웠는데 이제 기업에서 개인 컴퓨터를 쓰며에 따라서 관리하기가 더욱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회사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특이점으로는 요즘 이제 많은 이제 불법적인 행위가 암호화폐 등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나 이런 새로운 금융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메일이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메일 메시지 같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은 추적을 할 수 있다. 음성 대화에 대해서도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요. 요게 저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별도의 인공지능 훈련 없이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캠브리지 모바일 텔레메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그 티맵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았는데요. 보시는 것이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인의 운전 습관을 파악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안전 운전과 절약 운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요게 이제 국내 티맵에도 있죠.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할 경우 제휴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고, 이것도 이제 티맵에서 하고 있고요. 그 우버하고 제휴 중에 있어서 우버 운전자가 지금 요것들을 사용한다라고 그러고요. 요 밑에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티맵하고 비슷합니다. 나의 운전 습관을 분석해 가지고 상위 뭐 몇 퍼센트 요런 그 운전 습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험사, 자동차 회사 등의 운전 데이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서 수익 모델로 자기네들 돈을 벌고 있고요.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경찰 등의 60초 이내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충돌 전 상세한 정보도 제공해가지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얘네들이 주 사업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개가 이제 주 사업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글로벌러티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약간 이제 B2B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설립되었고요. B2B 인공지능 매칭 전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적의 공급업체를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RFP를 인공지능으로 이용해 쉽게 만들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RFP 만드는 게 사실 뭐 서비스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뭐 제대된 서비스나 어떤 뭐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최적화된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협성서가 국내 같은 경우도 제대로 쓰면 보통 뭐 몇십 페이지인데, 이게 제안협성서 쓰는 것만으로도 몇 달을 공부하고 시장조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도 직접 이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RFP를 인공지능으로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구매하는 쪽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제안하는 쪽이라고 하면 제안서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납품하는 쪽 둘 다 이제 제안서하고 구매 요청서를 인공지능으로 편리하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제안서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제안서를 비교해서 경쟁력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으면은 기본적으로 매칭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는 기업과 판매하려고 하는 기업이 최적으로 딱 만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당신의 이 업체하고 거래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추천을 해준다라 그러고요. 특이사항은 보통 이제 구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물건을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개인들도 구매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로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컨설팅, 법무, HR, 뭐 IT 같이 주로 서비스 소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티라고 하지만은 이제 제안서하고 이제 작성서 이런 거의 부분에 대해서 RFP 이런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많은 도움을 주고, 아직까지로 물건을 사고 이제 구매하는 거는 글로벌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구매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사람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는 아직까지 한계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손정희 씨가 투자한 4개의 인공지능 업체를 살펴봤습니다.